MMA에서 엘보어, 팔꿈치 노가웃은 상대방을 기절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스트라이킹 기술로 KO 또는 TKO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엘보우 타격은 정확한 타이밍, 기술 및 파워를 필요로 하며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파괴적인 기술입니다. 상대의 머리나 얼굴을 공격하기 위해 팔꿈치를 사용하여 무자비하게 타격합니다. 단단한 뼈와 날카로운 팔꿈치의 뾰족한 부분으로 인해 매우 효과적입니다. 선수들은 상대방을 노가웃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팔꿈치 타격을 사용합니다. 가장 흔한 종류는 수평적인 팔꿈치 타격입니다. 이 기술은 선수의 팔을 상대방의 머리 방향으로 수평적으로 휘두릅니다. 팔꿈치의 뾰족한 부분이 주요 공격 표면입니다. 선수들은 효과적으로 이 기술을 실행하기 위해 균형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간격을 좁히고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펀치나 킥을 날릴 때 타이밍이 잘 맞은 팔꿈치 타격으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페이크와 콤비네이션을 통해 팔꿈치로 가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잽과 크로스 후 빠른 팔꿈치 타격을 가합니다. 엘보우 타격은 클린치에서 효과적입니다. 선수들은 클린치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머리를 통제하고 팔꿈치 타격의 기회를 만듭니다. 상대의 머리, 관자놀이 그리고 턱은 엘보우 타격의 주요 대상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오는 팔꿈치 타격은 상대방의 균형을 깨뜨리고 노가웃을 시킬 수 있습니다. 관자놀이와 턱을 가격하는 엘보우 타격은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마와 코 또한 엘보우 타격에 취약한 대상입니다. 코를 공격하는 팔꿈치 타격은 심한 부종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심판 중단을 유도하여 상대가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은 상대방의 눈을 감싸고 있는 안화뼈를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안화 부분으로 정확한 팔꿈치 타격이 가해지면 심한 부종과 시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썹 부분도 팔꿈치 타격의 대상입니다. 선수들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 자신의 엘보우 타격을 중요한 공격 무기로 사용합니다. 팔꿈치 타격은 상대방이 지쳐있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상대는 반응이 느리고 방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팔꿈치 타격에 더 취약해집니다. 일부 선수들은 주로 근거리 전투에서 팔꿈치를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무에타이 선수들은 그들의 치명적인 팔꿈치 타격으로 유명합니다. 회전하는 팔꿈치 타격은 기민성과 타이밍이 필요한 화려한 기술입니다. 이것은 180도 회전하고 팔꿈치의 뒷면으로 타격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맞으면 멋진 노가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상대가 스피닝 엘보우 타격을 시도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노가웃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선수들은 스트라이크, 레그킥 및 엘보우 타격을 전략적으로 혼합하여 공격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트라이킹 게임은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고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킹의 힘과 거리 조절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올바른 거리 유지는 팔꿈치 타격 설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거리를 효과적으로 좁히려면 발을 움직이고 타이밍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을 사용하면 선수들은 스트라이킹 범위 내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상대방 주위를 돌아 팔꿈치 타격에 적절한 각도를 찾습니다. 또한 공격을 회피하고 반격 기회를 만들기 위해 측면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팔꿈치 타격을 시도할 때 거리를 좁히거나 권력 공격을 피하거나 차단해야 합니다. 또는 효과적인 헤드 무브먼트는 상대방이 정확한 타격을 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상대가 펀치나 킥으로 돌진할 때 팔꿈치를 타이밍 있게 사용하면 치명적인 반격이 될 수 있습니다. 반격 팔꿈치의 예측 불가능성은 그것을 방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경기가 펼쳐지는 대로 게임 전략을 조정하고 경기 전에 상대방의 경향과 약점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움직임과 전략에서 패턴을 찾고 이러한 패턴을 식별하여 팔꿈치 타격을 예상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특정한 훈련 루틴을 개발하여 팔꿈치 타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트레이닝 파트너와 함께 스파링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숙련시킵니다. 코치와 함께하는 헤드 훈련은 선수들이 타격의 힘과 정확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수들은 경기 내내 효과적인 팔꿈치 타격을 투척하기 위해 체력을 조절하여 완벽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머릿속으로 미리 팔꿈치 타격을 실행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선수들은 전투에 앞서 집중력과 평정을 유지합니다. 긴장 또는 과도한 공격성은 판단 오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기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팔꿈치 타격을 시도할 때 중요합니다. 의심 또는 추적한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MA 엘보우 타격으로 인한 노가웃은 기술, 파워 및 전략의 콤비네이션으로 경기의 승자를 확정하고 팬층을 넓히고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노가웃은 항상 종합격 투기의 일부가 될 것이고 팬들에게 계속해서 흥분과 드라마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옥타곤에 발을 들여놓는 투사들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인간이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이 항상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격투기에서의 노가웃은 스포츠의 극적이고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그것들은 또한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투사들은 여전히 뇌진탕, 만성 외상성 뇌병증, 그리고 다른 심각한 부상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팬들과 운동선수들 모두가 관련된 위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격투기를 비롯해 모든 격투기에 있어서 체력 분배는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단련된 신체와 숙련도 있는 기술을 연마했어도 체력 분배에 소홀하다면 움직임은 점점 둔해지고 사고는 느려집니다. 특히 격투기에서는 대치 상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몸은 긴장하게 되고 체력은 쭉쭉 빠지기 때문에 운동 좀 하는 일반인들을 링 위로 올려보내도 100이면 100, 2분 2라운드 풀로 뛰면 다 지쳐버립니다. 따라서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짧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연구를 해야 하며 훈련을 통한 체력 증강, 특히 복싱 특유의 호흡법이나 클린치를 하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등 체력 분배를 해야 합니다.